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공무원 인사혁신과 달라진 공직문화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로우입니다. 최근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기업 등에서 근무를 하시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무원 인사혁신 내용과 이를 통해 달라진 공직문화 풍경,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 일터의 장점과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요즘 공직문화 확 달라졌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새롭다, 활기차다, 센스 넘친다 등등 긍정적인 반응들이 정부청사가 있는 서울, 세종, 대전에서 정말 자주자주 들려오던데요.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공무원 인사관장기관이자 공직문화혁신 선도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사혁신처가 대한민국 정부를 즐거운 일터, 행복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서 과감한 인사혁신을 추진해 왔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사처에서 특별한 세 분을 모시고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사처가 주관한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직을 하셔서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유진, 김성은, 노원 사무관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유진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에서 일하고 있는 노원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개채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은 사무관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 인사혁신과 달라진 공직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궁금증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숨김없이 자신있게 쉽게 설명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준비되신 분께서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취업 시장에서 인재 확보 전쟁이 정말 이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공직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지 공무원 인재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상식과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적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그리고 올바른 공직 자세를 갖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 경력 채용, 개방형직의 공모, 정부 헤드헌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 또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들을 뽑는 기준으로 최근에 공무원 인재상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떤 인재상인가요? 네. 바로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재상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한 건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공감, 두 번째는 헌신 열정, 세 번째는 창의 혁신, 네 번째는 윤리 책임, 이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인재상을 발표를 했고요. 채용 면접의 평정 요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입직 이후에 교육, 평가, 승진, 그런 보직 관리 등등의 다양한 요소들의 활용이 되면서 그 공무원들의 행동하는 기준, 또 의사 판단의 기준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인재상을 포함을 해서 사실 채용 정보를 잘 보고 싶으실 텐데 어디서 봐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온라인 창구가 있을까요? 그런 궁금증들이 많으시죠.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3년 12월에 공무원 채용시험 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검색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봄의 의미는 시험을 본다의 봄, 그리고 어떤 것을 들여다본다의 봄, 이 2가지 의미를 같이 담아서 좀 예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일들, 그리고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그리고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공무원 채용시험 봄 사이트를 꼭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름도 예쁘고 많은 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정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공직에 입직을 하면 아무래도 낯설고 좀 새로운 환경에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규 공무원들이 빠르게 공직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뉴스를 보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좀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퇴직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신규 직원들을 이제 처음 환영할 때 웰컴 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네. 함께 임용장 수여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직 문화나 또 업무에 대해서 친숙해진 다음에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기 때문에 그 임용 전에 신규자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임용 후에는 또 각 부처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도 하고 온보딩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관리자들이 1대1로 코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직 선배들이 공직생활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돕기 위해서 인사처가 최근에 출간한 책들이 있는데요.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대인관계 기법 책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그 신규 공무원들에게 안내하는 책자를 펴냈어요. 그 책자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멘토링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직접 멘토링을 받아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신규자 때 교육을 받으면서 국장님을 멘토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보고를 받을 때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듯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보고를 받게끔 배려를 해주는 게 좋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조언이 많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이 함께 와서 임용장을 받는 그런 대목도 굉장히 가족이 엄청 뿌듯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참 오랜 공직 기간 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공직으로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수년 전부로 인해서 많은 또 고민을 하고 계세요. 혹시나 경력 개발 측면에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다면 개인적인 요구라든지 그런 희망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의 희망, 개인이 가고자 하는 경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부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력 개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부처나 기관의 경험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다른 부처나 기관의 경험도 가능한데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부처 안에서 부서 배치를 할 때 통상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직 기간은 3년을 채우고 나서 다른 부서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부처 안에서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키우게 되겠죠. 그 이후에는 직무 파견이라던가 고용휴직 혹은 인사교류의 형태로 다른 기관, 부처 혹은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의 원래 부처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전문가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충분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의 특징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사람이 비슷한 업무를 돌면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전문성을 키우고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이 쇠퇴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이제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직장인들 보면은
그 워라밸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할 때 내가 과연 이곳에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가장 많이 좀 중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부처별로 직장 교육을 하기도 하고 민간에 위탁을 하는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로 직급별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처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을 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인재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맞춤형으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 상관없이 최신 콘텐츠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와, 이건 정말 부러운 대목인데 혹시 직접 AI 플랫폼 이용해 보셨나요? 네.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게 밀리의 서재라는 책을 읽는 앱, 그리고 버터타임이라는 영어 회화 앱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플랫폼을 통해서 구독을 할 때 좋은 점은 부처에서 교육비가 지원이 돼서 저는 무료로 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정말 내가 니즈만 있고 열망만 있다면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최상위의 질 좋은 교육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더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은데 그래요? 국내나 해외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의 정부 기관 아니면 UN이나 ILO 같은 국제기구에서 업무를 해볼 수도 있어요. 야. 그래서 학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체류비까지 지원이 되니까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비에다가 해외 체류비에다가 아니면 AI 플랫폼에서 강의를 듣는 것까지 모두 전액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탐나네요. 보시는 분들도 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서유진 사무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때는, 라떼는 또 안 그랬었는데 우리 MZ세대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평가가 나왔느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성과 평가 기준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실제로 저희 공무원분들 중에서 네.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이에 대해 이의 신청하는 인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저희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4급 이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성과 계약 등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5급 이하 직원에게는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근무 성적 평가라는 성과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평가를 진행하시는데 사실 과정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중요하고요. 기준이 어떤지도 중요한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네. 간혹 공무원의 평가는 연공에 치우쳐져 있다거나 혹은 입직 경로, 이런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사실 공무원의 평가는 그것보다 더 정교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정 관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공정성을 높이는 키,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성과면담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평가자 1명, 상급자가 평가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동료 평가라던가 상급자에 대해서 하급자가 평가하거나 하는 다면 평가 형태로 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딱 생각했을 때 획일적으로 한두 가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보시고 평가를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희는 공무원의 성과나 실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다음에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해당 직급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다음 직급으로 승진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어 하면서 열정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뛰어난 성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직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적극행정을 실천해서 국민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분들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발이 돼서 정부 표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는 받기 힘들잖아요. 훈포장, 대통령 포창 같은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부처별로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특별 승진, 특별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9개월 훈련 기회 부여 등과 같이 파격적인 인사상 무대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중요도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직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는 중요 직무급을 별도로 지급을 한다든지 또 성과가 특별히 뛰어난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공모직위 속진 임용 또 장기 성과급 같이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역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포상도 정말 다양하고요. 인센티브도 정말 파격적인데 이런 좀 명예로운 포상도 있지만 기관장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기도 한다고요. 네. 직접 찾아오셔서 포상금이라든지 이제 포상휴가 등등에 관련한 것들을 직접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고 따뜻한 이제 격려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도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무원으로서 정말 이때만큼 뿌듯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나도 명예롭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요, 보수와 처우 못지않게 근무 환경이라든지 근무 제도가 직업의 선택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또 근무 혁신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공직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안 그래도 제가 민간 경력자 채용을 통해서 공직에 들어오게 된 다른 동기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민간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공직사회의 그런 근무 방식이나 근무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같은 그 자율근무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연가휴직 제도도 잘 되어 있는데요.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예전에는 전자결제를 올리더라도 과장님께 직접 가서 연가 왜 써야 되는지 좀 설명하고 그쵸. 또 허락도 직접 받아야 바람직한 예의 바른 직원이라고 좀 여겨졌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과장님들이 먼저 결제 올리셨으면 됐지 이제 그렇게 굳이 오셔서 허락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연가 결제 그냥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연가를 신청하면 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겼습니다. 실제로 주말 부부셔서 또 시간을 자유롭게 쓰신다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말 부부여서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1시간씩 더 일을 하게 되면 금요일에는 4시간 먼저 퇴근을 해서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벚꽃 시즌 같이 날씨가 좀 좋으면 조금 일찍 출근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점심시간에 추가를 해서 조금 멀리 맛집 탐방을 나가고 경치도 즐기면서 힐링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민간 기업보다도 더욱더 유연하게 또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딴지 한번 좀 걸어볼게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초과근무 많이 하신다고 저는 좀 들었는데 초과근무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인데요.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부서 차원에서 또 부처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야근은 줄이자는 움직임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과 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을 받게 되지만 수당을 받지 않아도 초과 근무 저축제도라고 해서 그 시간만큼 연가로 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야근하고 나서 피곤할 때 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쉴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출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한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또 활용을 실제로 잘 하기도 합니다. 제가 딴지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또 연가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신이라든지 출산 그리고 양육으로 인해 경력 관리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퇴직을 해야겠다. 스트레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직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 친화적 일터를 지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가정이 안정되어 있어야 내 업무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겠죠. 특히 뭐 임신, 출산, 육아 같이 개인에게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 양육 단계별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 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 다양한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양육 부모 공무원들 대상으로 채용 승진, 보직 관리 시 특별히 우대하는 인사제도 역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에 게시된 행복한 출산, 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 책자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관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게 이런 제도가 있다 해도 내가 막상 휴직을 하려고 하면 지금 휴직하려는 거야? 하면서 눈치밥을 좀 먹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공직에서는 그런 걱정 필요 없이 이러한 제도들을 어떠한 불이익 없이도 마음 편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이미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의 부모이기도 한데요. 두 자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휴직 기간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도 육아휴직 수당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청사에는 어린이집도 잘 활용을 했고 복귀해서는 나름 선호 부서에 배치가 돼서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성분이 사실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닌데 두 아이를 또 양육하면서 휴직을 하시고 제가 오면서 보니까 너무 어린이집 놀이터도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점점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되면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라는 제도가 우선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 제도라고 하면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이 포인트 자체는 기본 포인트에 더해서 근무 연수가 상승할수록 혹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또는 출산이나 육아에 필요한 시기적으로 추가적인 포인트가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저도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데 쓰거나 혹은 도서 구매 혹은 여행 상품 구매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게 개개인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세종이나 각 지방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에게는 저렴한 시세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혹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2016년에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 세종시에 막 내려온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좀 막막했었는데요. 회사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공무원 임대주택이 있었고 그 월세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원룸만 있는지 아니면 가족 단위 살 수 있는 것도 있는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다양한 평형대로 구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룸에 살았지만 4인 가족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형태까지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신혼부부라던가 그리고 처음 입직하신 분들에게는 더 우대 혜택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원룸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 다 같이 내려오셔서 정착을 하시기에도 너무나 안성맞춤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외에도 혹시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혹은 학자금 지원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저희가 여름휴가나 이런 걸 갈 때 숙박업을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이런 휴양시설 지원까지도 가능하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양시설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또 복지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여기 누가 대장이야 이러면서 기관장 나오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이른바 짤이라고 하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 이런 정신 건강도 좀 관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말씀하신 민원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그리고 조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이 겪고 있는 부부와의 갈등 혹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라고 하고요. 여기서 심리 상담이나 혹은 진단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힐링, 그러니까 치유하는 것까지 저희가 신경을 충분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임대주택과 더불어서 정신건강도 관리를 해주시고 어디 놀러 가셨을 때 그런 숙박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게 다양한 베네핏이 있다 보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이 아마 귀가 확 띄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부터 인사혁신처가 공직문화의 혁신을 주도를 하면서 각 부처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공직문화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직문화의 혁신 방향 그리고 성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다양한 미디어나 SNS 이런 거를 통해서 공무원은 굉장히 답답하고 경직되어 있고 이렇게 체계 안에서만 움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이 점점 더 개방적으로 그리고 상하 고의를 따지기보다는 수평적인 형태의 조직 문화로 변경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만 해도 젊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김성은 사무관님은 어떠신가요? 기업에도 피플팀이나 그 직원 경험팀 같은 팀들이 있듯이 공직에도 전담 부서와 책임관들이 있습니다. 또 각 기관장들이 공직문화 혁신 실천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인사처가 공직문화 혁신 지표를 활용해서 기관별로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돕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서유진 사무관님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각 부처에서 청년 세대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해수부에서는 컬처덱을 만들었다고 해요. 컬처덱이라는 것이 조직의 특별한 미래 조직문화 모습이 어떠면 좋을지 전문가 진단도 하고 그 직원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그 바라고자 하는 방향을 정한 거라고 하는데요. 컬처덱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기도 하고 환경부에서는 또 직원들 사이에서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의 53%를 실천을 해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직에서 또 흔히 생각하는 게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단계 너무 보고 단계가 많잖아요.
근데 병무청에서는 주무관부터 청장님까지 한 자리에 원레이어 원탁회의라고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부처에서 뭐 커피 한잔 하는 프로그램, 뭐 소통하는 프로그램, 또 산림청에서는 디자인 유얼셀프 업무 성과 공유회라고 해서 자신들이 업무 실천 의지 또 혁신 의지를 다짐하는 공유회도 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원레이어 원탁회의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한꺼번에 생략을 할 수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정말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커피 한잔 할래요는 저도 참여를 꼭 해보고 싶네요.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변화되는 환경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일터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때로는 내가 될까? 정말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배로서 간단한 초대 메시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성은 사무관님부터 해주시죠. 네. 공직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직무에 몰입하고 또 정말 우수하고 따뜻한 동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발전시키고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공익을 위해서 일해갈 동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얻기에 공직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업무를 같이 보는, 협력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심리적으로 만족감 그리고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역량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력 한 티스푼 정도 내가 첨가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원할 뻔했어요, 지금. 좀 빨려 들어갔고, 본인이 평소에 느꼈던 자부심을,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노원 사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한 분야에서 열심히 전문성을 쌓으셔서 전문가가 되신 여러분, 더 큰 비전과 더 큰 그림을 설계할 수 있는 공직에 들어오셔서 더 큰 성취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탁월한 통찰력과 전문성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밑그림을 같이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정책이나 사업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기회, 민간 경력자 채용에 지원하세요. 네, 이것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민간 경력자 출신 인사정책 담당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 훨씬 더 전달력이 컸던 것 같네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 인사 혁신과 달라진 공직 문화 토크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로운이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